여기 한국어와 한국 수어를 배우다가 깜짝 놀란 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So I took Korean in college, but it's crazy. Okay. Sorry, I had to. 이 여성은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어를 한글로 배운 것인데 우선 한글에 대한 배경 지식부터 설명하네요. So Korean, the language as it's written, it was literally made for the poorer classes so that they could be literate because Hanja, like Chinese, is too complicated. Anyway, so Korean Sign Language is essentially just exactly how it's written. So g, n, d, r, m, what is it? B, and this is sh, the sh. Dude, this shit is so cool. I need to go learn the vowels. Give me a minute. 방금 보신 외국인 여성이 이렇게까지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어마저 직관적이면서도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는 한글의 위대함.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일단 영어는 기본적으로 순수한 표현 문자로 글자 모양과 발음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 한자는 대표적인 상형 문자로 글자 모양이 의미를 나타내지만 발음 표기에는 한계가 있죠. 하지만 한글은 표현 문자의 기능을 하면서도 글자 모양의 의미가 담겨 있는 독특한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 표현 문자로서의 한글은 각 글자가 특정 소리를 표현합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음절을 만들어 단어를 표기하죠. 실제 발음을 거의 그대로 글자로 옮길 수 있어 표현 문자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한글의 독특성은 표현 문자이면서도 글자의 모양에 의미가 담겨 있는 유일한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표현 문자이지만 상형 문자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죠. 자음 글자의 모양을 보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역, 키읔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수어에서는 손가락으로 목을 가리키는 동작으로 표현했죠. 그리고 니은을 발음해보세요. 그러면 혀가 윗잇몸에 닿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본뜬 글자로 수어에서는 검지로 윗잇몸을 가리키는 동작으로 표현합니다. 그 외의 자음들도 모두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진 문자이죠. 이렇듯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면 모음 글자는 한글의 기본 철학인 천지인 사상을 반영하여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기본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현 문자이면서 상형의 원리를 일부 차용한 독특한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는 문자는 한글밖에 없습니다.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사상이 결합된 문자 체계로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문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글. 한글의 탄생 배경을 보면 더욱 더 한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글을 만든 사람 하면 누군지 다들 아시죠?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단순한 문자 발명을 넘어선 깊은 백성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이는 극소수의 양반 계층뿐이었습니다. 대다수의 백성들은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쓸 줄 모르는 문맹 상태였고 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러한 백성들의 고통을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는 밤 늦도록 궁궐뜰을 거닐며 생각에 잠겼다고 합니다. 어찌하면 우리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우고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새로운 문자 창제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직접 시장에 나가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일상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농부들이 농사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장터에서 상인들이 흥정하는 모습, 아이들이 제잘되며 놀이를 하는 모습 등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백성들의 실제 언어 사용을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에 맞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에는 백성을 위한 마음뿐만 아니라 조선의 문화적 자주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도 깃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정치, 경제, 문화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중국의 영향 아래 있었고 특히 문자 생활에서는 전적으로 한자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독자적인 문자 체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하였고 한글 창제 과정에서 세종대왕은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밤늦도록 촛불 아래에서 연구에 몰두하여 눈이 충혈되고 손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였다고 합니다. 신하들이 걱정하며 휴식을 권할 때마다 세종대왕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편히 쉬는 동안 우리 백성들은 그를 모른다는 이유로 천대받고 있소. 내가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 이 정도 수고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오. 특히 감동적인 일화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면서 가장 먼저 쓴 문장이 백성을 사랑하노라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또한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한글 창제의 근본 목적이 백성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일화이죠. 그뿐만 아니라 세종대왕은 한글을 보급하는 과정에서도 백성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는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 전국 각지에 학당을 세우고 스스로 교재를 만들어 배포했죠. 심지어 궁중 잔치에서도 한글로 쓴 시를 낭독하게 하여 새로운 문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했습니다. 사실 세종대왕의 이러한 노력은 많은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신하들은 천한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치면 나라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은 흔들리지 않았죠. 백성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강국이라며 한글 보급에 더욱 힘을 쏟았습니다. 한글 창제 이후 세종대왕은 직접 백성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변장을 하고 마을을 다니곤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노파가 한글로 쓰인 편지를 읽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세종대왕은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백성들도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며 감격했다고 전해집니다. 게다가 글의 창제와 보급으로 조선의 고유 문화가 꽃피기 시작했고 민간에서도 다양한 문학 작품이 창작되었는데요. 특히 한글로 쓰인 국문소설과 시조 등은 조선만의 독특한 문학 세계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더불어 한글의 존재는 외교 관계에서도 조선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중국 사신들이 조선을 방문했을 때 독자적인 문자 체계를 가진 나라라는 점에 큰 감명을 받았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지식과 표현의 자유를 선물한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그의 깊은 백성 사랑과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세종대왕의 백성 사랑과 평등 정신이 깃든 소중한 유산인 것이죠. 한글의 위대함은 아주 예전부터 언어학자들에게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로 평가받으며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하지만 K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지금 한글의 위대함은 더욱 더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재 언어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대학과 같은 명문대학에서 2006년부터 2016년 사이 한국어 수강생이 45% 증가했으며 중국 내 한국어학과 설치 대학이 2000년 72개에서 2018년 기준 500여 개로 급증, 현재는 1000개가 넘는 과정이 생겼습니다. 명문대학인 베이징대학, 칭화대학 등 주요 대학에서는 심지어 한국어학과가 인기학과로 자리 잡아 경쟁률이 치열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베트남의 하노이 국립외국어대학의 경우 한국어학과 지원자가 영어학과를 앞지르는 현상이 나타났죠.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는 물론 프랑스와 러시아, 유럽 국가까지 한국어학과의 수강이 급증하고 있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한 놀라운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한 것인데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남동부의 부톤 섬에 거주하는 찌아찌아족은 약 8만 명 규모의 소수 민족으로 오랫동안 고유의 언어를 사용해왔지만 자신들만의 문자 체계는 없었어요.
이들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온 것은 2005년 한국의 훈민정음악회 관계자들이 부톤 섬을 방문하면서부터였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접한 찌아찌아족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보존하고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문자 체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죠. 기존의 로마자나 아랍 문자로는 찌아찌아어의 독특한 발음을 정확히 표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깨달은 그들은 한글이 자신들의 언어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09년 8월 찌아찌아족 지도자들은 역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한글을 자신들의 공식 문자로 채택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언어학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찌아찌아어의 특성에 맞게 한글을 수정했습니다. 그 결과 27개의 자음과 5개의 모음을 사용하는 독특한 체계가 탄생했습니다. 이는 한글의 과학성과 유연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한글 채택 이후 찌아찌아족 사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 정부와 민간 단체의 지원으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현지 학교에서는 한글로 된 찌아찌아어 수업이 진행되었어요. 특히 한글로 제작된 찌아찌아어 교과서와 사전은 학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찌아찌아족 아이들의 문해율이 크게 향상되었고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이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초기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식적인 승인을 주저하는 등의 정치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글 사용이 찌아찌아족의 정체성과 문화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찌아찌아족 사회에서 한글 사용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민간 단체들의 지속적인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사례는 언어학계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글의 우수성과 보편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더불어 이 사례는 다른 소수 민족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는데요. 자신들의 언어에 한글을 적용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는 민족들이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한글의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IT 미디어랩의 닉 몬포트 교수는 한글을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한글의 구조적 특성과 디지털 환경과의 높은 호환성 때문입니다. 몬포트 교수의 평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몬포트 교수는 한글의 모듈화된 구조에 주목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개별 요소로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하나의 음절 단위로 조합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디지털 시스템의 기본 원리인 모듈화와 매우 유사하며 이는 컴퓨터 처리에 매우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글의 논리적 체계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글의 제자 원리가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점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기본 원리와 유사합니다. 이러한 논리성은 한글이 디지털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 합니다. 유니코드와의 호환성도 중요한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한글은 유니코드 시스템과 완벽하게 호환되는데 이는 글로벌 디지털 환경에서 한글이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국어 처리가 필요한 현대의 디지털 환경에서 큰 강점이 됩니다. 디지털 폰트 제작의 용이성도 언급했는데요. 한글의 구조적 특성 덕분에 다양한 디지털 폰트를 쉽게 제작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미디어에서 한글의 시각적 표현 가능성을 크게 확장시킵니다. 실제로 다양한 한글 폰트들이 개발되어 디지털 환경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입력 시스템의 효율성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 원리는 키보드 입력 시스템을 매우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이는 빠른 텍스트 입력이 요구되는 디지털 시대에 큰 장점이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 한글 입력의 효율성은 더욱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확장성 또한 중요한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한글은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소리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한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계속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기 좋은 특성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개념이 등장해도 한글로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각적 명확성도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특성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는 디지털 디스플레이에서 높은 가독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다양한 크기의 스크린에서 텍스트를 표시해야 하는 현대의 멀티 디바이스 환경에서 중요한 장점이죠. 마지막으로 알고리즘적 처리의 용이성을 언급했습니다.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는 텍스트 처리, 언어 분석, 기계 번역 등의 알고리즘 개발에 매우 유리합니다. 이는 인공지능과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한글의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어 자연어 처리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한글의 구조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몬포트 교수는 이러한 특성들을 종합하여 한글은 마치 디지털 시대를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600년 전 세종대왕의 선견지명을 높이 평가하며 한글이 현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한글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의 IT 산업 발전과 한글의 디지털화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몬포트 교수의 이러한 평가는 한글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디지털 시대에서의 한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와 음성인식 기술 분야에서 한글은 독특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와 과학적 원리가 현대 기술과 놀랍도록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성인식 기술에서 한글의 우수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글은 발음 원리에 기반을 둔 문자 체계로 소리와 문자 간의 대응 관계가 매우 명확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큰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의 경우 같은 철자라도 문맥에 따라 발음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한글은 대부분의 경우 일관된 발음 규칙을 따릅니다. 이로 인해 AI가 음성을 인식하고 이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단순해지며 정확도 또한 높아집니다. 더불어 한글의 모듈화된 구조는 AI 학습에 매우 적합합니다. 자음과 모음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도 하나의 음절로 조합되는 한글의 특성은 패턴, 인식에 강한 AI 알고리즘과 잘 맞습니다. 이는 딥러닝 기반의 음성 인식 시스템에서 특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AI는 각 자음과 모음의 패턴을 개별적으로 학습한 후 이를 조합하여 다양한 음절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한글의 또 다른 강점은 문맥에 따른 발음 변화가 비교적 규칙적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기역, 디귿, 비읍과 같은 자음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발음되는지에 대한 규칙이 명확합니다. 이러한 규칙성은 AI가 문맥을 고려한 음성 인식을 수행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어 음성 인식 시스템의 정확도가 다른 언어에 비해 빠르게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주요 IT 기업들의 음성 인식 기술 개발 과정에서 한글의 이러한 특성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의 음성 인식 기술이 한국어에서 특히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AI 학습에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글의 이러한 특성은 텍스트 음성 변환 TTS 기술에서도 큰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한글의 규칙적인 발음 체계는 AI가 텍스트를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변환하는 데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어 TTS 시스템은 빠르게 발전하여 현재 매우 자연스러운 음성을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한글의 조사와 어미 체계는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는 AI가 문장의 구조와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며
결과적으로 기계 번역이나 텍스트 분석과 같은 작업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더불어 한글의 풍부한 어휘 생성 능력도 AI 기술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글은 새로운 개념이나 기술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 AI가 새로운 개념을 학습하고 처리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글은 AI와 음성인식 기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우수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체계적인 구조와 과학적 원리가 현대 기술과 놀랍도록 잘 맞아떨어져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 텍스트 음성 변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한글의 창제 원리가 현대 기술의 요구사항과 놀랍도록 부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AI 기술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한글의 이러한 강점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이 AI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아주 오래전 동양의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한글이라는 문자. 이것이 현재 세계 최고의 언어로 꼽힐 만큼 과학적이면서도 훌륭한 문자로 꼽히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한국인으로서 뿌듯합니다. 한글을 사용하는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할 것 같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감동 폴더는 더욱 더 감동적이고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